자, 오늘은 류종훈 기자와 함께 금투스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소영 의원과 함께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많이들 재밌게 봐주셨는데 그거 보시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잘 또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류종훈 기자와 함께 자동차. 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광여고 맞아, 은광여고. 네. 저도 떡볶이 좋아해서 계속 네. 이야기 들으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가지고. 네, 은광여고 맛있어. 은광여고 앞에 맛있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은광여고. 네. 은광여고를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떡볶이들이 맛있다고요. 당연하죠. 은광여고 앞 떡볶이. 저를 뭘로 보시고. 네. 자, 그럼 벤츠 전기차 화재 국회 다녀오셨죠? 네, 지난주에 국회를 다녀왔는데, 음,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종합 대책을 하나 내놨거든요.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 제가 월요일에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이제 패널로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 대부분이 이제 좀 정책에 담겼더라고요. 보면서 어쩌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놨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근데 뭐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자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저는 사실 약간 지적질을 조금 했죠. 뭐 한번 좀 띄워주시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보면은 다 네.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업계에서 이제 좀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 혼자 기자예요. 우리 그래서 보라는 글씨 뭐예요? 안 보이잖아. 네, 조금 크게 누구고요? 해주십시오. 네. 네. 이호근 교수. 네, 이호근 교수가 이제 좌장을 맡았고 네. 이제 뭐 좌장은 남궁선 이제 패널 토론을 하면은 이제 진행하시는 분 좌장이라고 하잖아요. 좌장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뭐 이광범 부원장도 왔었고요. 뭐 네. 김현준 저기는 이제 LG엔솔에서 BMS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 네. 김은정 국토부 이제 자동차 정책과 과장 왔었고요. 환경부에서도 왔고 소방청에서도 왔습니다. 류종훈 소방청 어디서 류종훈? 저 밑에 있습니다. 소방청 밑에. 있네. 네. 혼자만 두 줄이에요? 회사 이름이 길게 써 있더라고요. 혼자만 두 줄이네. 그냥 3프로 TV 기자 썼으면 될 텐데 네. 이 브로드캐스팅까지 다 쓰셔가지고 TV 뉴미디어 본부 수석 기자. 멋있다. 특별해 보이죠? 류종훈 기자님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이제 뭐 정부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이 사실 이날 대부분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네.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제조사들한테 책임을 어떻게 물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방 대책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그날 이제 좀 약간 지적 아닌 지적을 조금 네네. 하고 왔었고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거는 결국에는 8월 1일 날 사고가 났던 게 벤츠의 전기차였고 네. 그럼 벤츠 뭐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발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때 청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가 45억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기부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뭐 렌터카를 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는 또 60억 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네. 100억이 넘는 돈을 많이 쓴 거거든요, 사실은. 네. 보통 수입차 업체들이 기부금을 내더라도 수십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근데 이제 100억을 냈다라는 거는 이 몇 한 년치. 사고로 100억 내는 거예요? 네. 와, 그래요? 지금 몇 년치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금 사회공헌 비용처럼 쓴 건데 네.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효과는 효과대로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네. 좀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돈을 썼는지. 네. 일단은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이제 45억이면 해결을 할 수 있겠냐라면서 이런 비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네. 뭐였냐면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편하실 테니까 그걸 이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지원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5억을 냈는데 기사 보면 전부 다 톤이 좀 안 좋아요. 이 돈으로 되냐? 예, 분통 터지고 불충분시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이것만 되겠냐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벤츠가 그러면 일단은 차를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차가 네. 없어졌으니까 불편하실 테니까 그럼 우리가 차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70대 정도 네. 벤츠를 안 타시는 분도 벤츠를 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요? E200이라고 하면 E 클래스 차량 있잖아요. 그렇죠, 7천만 원 넘는 차량인데 이번 기회에 네,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렌트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1년 동안?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이제 생업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차량을 뭐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을 하시고 어. 혹시나 이제 나중에 또 이 벤츠를 뭐 다시 좀 인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수를 받고 네.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했던 건데 차가 어떤 차였냐면은 E클래스 7,390만 원짜리 이 차량입니다. 뭐 흔히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많이 E클래스 봤죠. 네. 차량이고요. 이건 뭐 전기차야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내연기관 내연기관 가솔린 차? 차량입니다. 아, 네네. 2.0 가솔린 차량인데 이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거냐고 보시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렌터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년이면 70대를 거의- 네. 지원을 했으니까 일억이네. 한 10억 정도? 아 네. 10억이에요? 네, 10억 정도 지금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한 셈이 됐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벤츠 쪽에서는 그러면은 또 이걸로도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은 전기차를 타시던 분들한테 벤츠 전기차를 타시던 분들한테 30만 원치의 충전 바우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벤츠 전기차를 산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모든 모든 사람들 사람이요? 네, 모든 사람들. 네. 뭐 그래요? EQE만 산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몇 년 동안 벤츠가 전기차를 한 2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 2만 대 구입한 소비자 모두에게 우리가 어.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네.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합치면은 적게 잡아도 한 115억 정도를 그러네.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네요. 115억을 썼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있어요 지금. 어. 특히나 이거 30만 원 바우처 나왔을 때 이 거의 뭐 폭발했습니다. 폭발. 근데 사실 제가 그 지금까지 보면 자동차 회사들과 어떤 소비자 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사실 이런 10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단계에서 보면 싸다 비싸다 뭐 이게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쓴 자동차 업체도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맞아요. 없어요. 그럼 이게 되게 사상 초유의 큰 금액을 쓴 건데 왜 이렇게 비판이 많은 걸까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번에 뭔가 큰 거를 빵 터트려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세부 대책으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땜질하는 방식으로 여기 좀 약간 파졌으니까 여기 땜질을 하고 여기 또 상처가 났으니까 땜질하고 이런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종합 대책 없이 하나하나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소비자들이 우리 그러면은 30만 원 받고 땡치라는 거냐. 네. 우리 중고차 감가된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받고 다니는 조롱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상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날도 보면은 이제 벤츠 코리아 사장이 지금 여기는 굉장히 짧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만큼의 사과문을 썼어요. 네. 사과문을 썼지만 잘 읽어보면은 사과하는 내용은 요만큼밖에 없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한 건데 대책이 다 뻔한 대책입니다. 부상 점검을 해주겠다, 뭐 충전 바우처를 주겠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충전 바우처 이런 거 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 지금 이거 바우처 받고 땡치라는 거라는 그런 기분 나쁨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합 대책 안에서 세부 대책으로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30만 원씩 우리가 충전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좀 화를 누그러뜨리세요라고 하는데 화를 누그러뜨리라고 60억을 쓰는 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쓴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벤츠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되게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를 안 타려고 하고 벤츠를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로서. 나는 그냥 그들을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용당했다라는 느낌.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다음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냐 이런 지금 생각들이 많은데 그러면 벤츠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벤츠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그럴 때는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든 어떤 일이 있을 때든 우리가 소비자들을 책임을 져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고객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네. 그런 선언 같은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나 대책만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200억, 300억을 써도 하나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걸 사실 벤츠 쪽에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벤츠랑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지금 종합 대책이 못 나오고 네. 땜질식 대책밖에 못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벤츠 코리아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해요. 결국에는 독일 본사와 계속해서 협업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효과는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2018년도 때 있었던 BMW 화재 사고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디젤 차들 막 화재가 나면서 불이 막 많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한 대가 났지만 네. 그때는 수십 대가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MW 쪽에서는 본사 임원들이랑 대표이사가 바로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일단은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멱살까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일단 그럼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자세로 네. 바뀌는데 네. 지금 벤츠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지만 네. 본사의 직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직급이에요. 사장급이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벤츠 반응까지 본사에 대한 그 실망감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많이 아직 그 생겼어요, 정도- 지금. 아, 이미 많이 생겼고. 네, 실제로 많이 생겼습니다. 네. 벤츠가 참 이 뭐랄까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지금 것 못하고 같아요. 있어요. 예. 네. 사실 이보다 훨씬 덜 쓰고도 네. 욕 덜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데가 그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가 예전에 한번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뭐요? 뭐였죠? 아우디 전기차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시겠지만 네. 예전에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 표기를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은 되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징금을 맞을 수 있는데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내고 그럼 소비자들의 화를 또 불식시켜줘야 네. 돼, 달래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돈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주행거리 표기 잘못한 걸로 200만 원을 썼어요. 200만 원? 네. 소비자 한 명당? 네, 예. 한 명당 200만 원. 근데 이때 몇 대 안 팔렸거든요. 네, 몇 대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억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돈을 썼는데 이거를 굉장히 소비자들이 200만 원 정도면은 나 한 2년치 충전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뭐 미안하다는데 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기를 좀 잘못한 건데 원래 한국인이 관대해. 아유, 이 정도 그럼요. 봐줄 수 있어. 네. 태도가 중요하니까요. 태도가 사실은. 중요하지.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네, 것도 네. 지금 뭐 그냥 넘어갔었고.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실질적인 이익을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이 훨씬 더 소비자한테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서 막 굽신굽신하고 막 이거 하면 진심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이익은 아님에도 기분에서 이걸 이렇게 막 그 B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참 한국인의 정서인데. 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한국 사람을 잘 몰라요, 벤츠가. 그 좀- 너무 중국만 신경 썼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어쨌든 그럼 국회 네. 토론회에서 갔을 때 좀 이렇게 제일 눈에 띄었던, 그러니까 좀 눈에 밟혔던 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때 이제 이건 꼭 지적했었어야 된다 했던. 국토부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실은 국토부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뭐 사실 인증이죠. 임증이라든지 뭐 자가 진단, 자가 그 인증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은 어떤 회사에 어떤 게 들어갔다 공개하는 거는 사실은 화재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은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조금 이제 좀 충족을 시켜주는 거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CATL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녔었고 실제로 판매를 했던 카탈로그에도 그런 게 이제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거는 국토부는 인증기관이고 규제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 차들도 인증을 이제 해서 등록을 할 때 지금까지는 자가 인증을 합니다. 네. 배터리 제조사든 자동차 제조사든 이들이 스스로 인증을 해서 우리가 성능이 이렇습니다. 안전이 이렇습니다라고 국토부에 보고를 해요. 네. 그럼 국토부가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은 인증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가 인증 적합 조사를 들어갑니다. 적합 조사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하는 네.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흠.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올 때 지금 중국 전기차가 페이퍼 스펙들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보면 슈퍼카급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뭐 돌아다니는 것들 영상이라든지 네. 평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페이퍼 스펙이 한 70%밖에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제로백이라고 하는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막 3초대다 2초대다 이랬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한 4초 5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충전하면 우리는 1000km 갑니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한 600km, 700km 가고 네.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가 인증 적합 조사로 자가 인증으로 해서 향후에 적합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들은 발생한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과징금을 때리는 수준밖에 안 되지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자체가 사실은 사전 형식 인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뭐 보면은 정부 대책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그날 이제 그 국회 토론회 네. 현장이었고요. 제가 목에 핏대가 서 있습니다. 좀, 아유. 네, 약간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간지. 네. 굉장히 열받아서 말씀하셨네요. 네, 이게 네. 제가 뭐 좀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근데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찍어주러 간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때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녹화했던 장면에 약간 그 캡처를 뜬 건데 그 찍을 그거는 때만 뭐 화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를 거의 뭐 한 3시간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풀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난주에 공개됐던 그 정부 종합대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네. 전기차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 달부터 네. 앞당겨서 시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전압, 최고 출력만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이게 뭐냐 하면 뭐 LG 배터리인지 SK 네. 배터리인지 페러시스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파우치인지 각형인지 원통형인지 그리고 NCM인지 LFP인지 이런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조치예요. 이거 한다고 배터리 이거 뭐 공개한다고 해서 배터리 불 안 나나요? 그 조합을 잘 만들었어도 만약에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그런 네. 부분들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안 난다. 불이 안 나는 배터리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거든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단락이 생기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덴드라이트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불이 나요. 근데 불이 나는 건 불이 나는데 얼마나 그거를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느냐, 확산을 안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팩 방식도 바뀌고 있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혹시나 한번 예. 네. 기회가 있으면 요즘 뭐 세라믹이라든지 아라미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그런 이제 소재 개발이 많다 네. 보니까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를 그만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불이 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네. 그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여기서는 결국에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터리를 우리가 인증을 할 때도 좀 바뀔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팩 인증입니다. 아직까지도. 팩은 아시겠지만 셀을 모듈로 모은 거를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게 팩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건 셀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전기차, 네. 배터리는. 그러면은 셀 인증을 해야 되고 셀에 문제가 됐을 때 셀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는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셀이라는 게 들어간 게 이제 시작이니까요. 셀 인증 자체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그럼 그 제조물법을 만들 때라든지 네네. 자동차 관리법이 이제는 개정이 돼야 될 거 개정이 아니에요. 돼야죠. 근데 개정될 지금 전혀 여지가 없고 네. 사전 인증을 왜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국토부 쪽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실은 지금 사전 인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자체에 대한 사전 인증이 없을 뿐이지 자동차 사전 인증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은 안 하니까 우리도
지금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NTSB라든지 니자라든지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들어가면은 배터리 셀 조사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법상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전 인증제로 바꿔서 추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배터리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등록하기 전에 인증을 주기 전에 이거를 다 맞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국토부에서 인증을 해주면은 조금 사전에 미연 그 이제 사고에 대해서 미연 방지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근데 바고요. 그걸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단순히 미국에서도 그런 국가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어. 이거는 약간 좀 납득하기 저도 그렇죠. 힘들고. 네. 혹시 사전 인증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장벽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해서 그건 불가능해.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그러면 그렇긴 추가적으로 인력을 뽑으면 네네. 되고요. 네. 이거를 인력에 의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할 수 있게 다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 단위 인증을 못하는 거는 지금 법적으로 이게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거지. 이걸 빨리 그래서 개정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BMS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부 대책을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서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은 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앞부분에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전기차들, 네. 네. 코나 EV 전의 전기차들 예, 있잖아요. 예. 그 네.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BMS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현대기아 거에는 있긴 한데 일부 전기차는 없는데 그러면 BMS를 무슨 이제 우리 에어백 달듯이 가서 설치만 추가하면 되는 하면은 거 안 되지. 안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다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배터리라는 게 그죠. 배터리라는 게 있고 거기가 어떻게 지금 뭐 전기가 들어오고 충전되는지 이거에 대한 완전히 연결이 쫙 한 몸처럼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BMS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되지. 지금 절대 안 돼요. 추가한다면 안 되지. 네. 이거를 뭐 그냥 하드웨어만 추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소프트웨어도 다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배터리 OS도 어떤 분의 연결돼야 돼요. 비유인데 배터리가 일단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네. 이게 뭐 제조 과정에서 이 문제 있었으니까 이 문제 터지고 이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마치 뭐 그 양반 표현입니다만 암처럼 네.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이게 어떤 애는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커진대. 네. 그러다 이제 그게 정말 뭐 화재나 뭐 이렇게까지 크게 가는 애도 있고 그냥 조금 진행되다 또 많은 애도 있고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뒤에 뒤에 뭘 갖다 붙이는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신 이제 그런 암이 생겼을 때 빨리 진단하고 빨리 이제 뭐 예방을 하다 이건 뭐 가능할 수 있으나 그죠.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건 거의 네. 불가능하고. 예. 이게 건강검진 우리가 받는 이유가 그렇죠, 미리미리 그렇죠. 지금 사실은 파악하기 맞습니다. 위해서잖아요. 예. BMS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근데 BMS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현대기아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는 상시적으로 이거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 안 납니다. 100%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세상 100%는 없어요. 네.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BMS가 48시간 동안은 실시간 체크를 하는데 네. 48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것도 이제 몇 분 단위로 나눠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한 달을 세워놔도 한 달 동안 그 이제 실시간 체크를 하는 BMS는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BMS를 체크를 하면은 이게 BMS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를 체킹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나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냉각수를 끌어와서 열을 좀 식힌다든지 네네. 아직 불이 나기 전에 뭐 그런 사전 조치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객들에게 알림을 주고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또 알림을 동시에 주는 원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무상이고 뭐 수입차 업체들도 3년, 5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는데 무상 기간이 있는데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무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제조사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나와요. 한 달에 통신비 몇천 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당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충전 시설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전 시설이요. 네, 아, 충전기에서 시간이 가능할까? 예전에 뭐 불이 네.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국가수랑 그리고 카트리지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충전기 문제로 불이 났던 적은 거의 없고 충전 과정 중에 이제 문제 네. 생긴 적은 있었겠죠. 네, 충전 과정에 불이 났지만 네. 거기에 원인이 충전 기업보다는 이제 배터리 셀 문제가 대부분이었고요. 간혹 충전기의 그 총 있잖아요. 총 네. 앞에 꼽는 콘센트 부분. 그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에서 단락이 생겨서 불이 난 경우는 있기는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예전에 화재 예방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걸로 이제 뭐 통신을 해서 배터리를 감지를 맞아요. 해서 화재를 예방시키는 충전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죠. 네. 네. 그게 지금 약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PLC라고 하는 건데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터리 성능을 체킹을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충전기 업체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전기 업체들이 이걸 개발한다고 배터리 상태를 바로바로 체킹이 되느냐? 안 아니야, 돼요. 안 돼. 이거는 제조사가 정보를 풀어줘야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몇몇 지금 업체들이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지금 눈먼 돈을 꿀꺽하려고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광을 팔아서 네. 투자를 받거나 음. 이걸 투자 받을 돈 여기 또 그대로 다시 잘 쓰면 좋은데 네. 딴 데 쓰거나 아니면 아예 위험한데 이런 기술이 없는데 비슷한 기술 가지고 이 기술이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좀 투자를 받거나 이런 지금 나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예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화재 예방 충전기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몇 천억을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교체 비용만 해도 지금 한 3천억 든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돈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해서 정부 세금을 아끼면서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정도로 큰 돈 쓴다고 하니까 광 팔아서 나 이거 사업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자 좋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끝으로 요 아이디어 하나 예, 예.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전기차 있잖아요. 배터리가 이제 사실 열이 막 그렇게 급격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화재가 난다는 열 폭주가 거는 난다는 거죠. 그때 그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좀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내연 기관이 되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로 땅 파는 걸 하나 이렇게 그 부착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막 열이 오르면 땅을 막 파. 네. 그래서 그 차가 쓱 지하로 가라앉아.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다른 차들의 피해는 안 줄 거 아닙니까?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 뭐였죠? 저번에 말씀하신 불나면 갑자기 벽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 그걸로 할 걸요.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좀더 현실적이다. 네,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오늘은 류종훈 기자와 여기까지 하고 어제 언제라고요? 그게 어제 다녀오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네, 다녀왔고 월요일에,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나왔죠. 네.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분노한 우리 류종훈 기자의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어디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압권에서 한번 그 토론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 그렇습니까? 거고요. 네. 지금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벤츠 큰일 날 거예요. 지금 네.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소송한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보시면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CAT를 왜 속였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거고요. 집단 소송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부터 조금씩 많이 이제 제조물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벤츠는 여러 건의 소송이 조금 들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각오를 단단히 각오 해야 되지 단단히 않을까. 해라 각오 벤츠. 단단히. 네, 김현장만 믿고 있다고 될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김현장만 민다 되는 거 아니다. 자, 우리 류종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